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27세 한국 여성 수빈. 하지만 승무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해요. 이코노미로 옮겨 앉으시죠. 정당한 티켓을 가진 승객에게 쏟아지는 차별적 발언들. 매니저까지 나서서 협박까지 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비행기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빈이 꺼낸 휴대폰.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윌리엄 앤더슨 지사장님 계신가요? 그 전화 한 통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갑자기 멈춰서고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옵니다. 대체 수빈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라고 합니다. 27살이고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마친 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입고 있는 이 한복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옷이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어디를 가든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7세 한국 여성 수빈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터미널을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미국에서 5년간의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빈이 입고 있는 한복 때문이었죠. 이 한복은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깊은 자주색 저고리에 연한 분홍빛이 도는 치마, 하얀색 깃과 고름이 단정하게 마무리된 이 옷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디를 가든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렴.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때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여윈 손으로 수빈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이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렴. 수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빈은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채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 놀이개를 달았어요. 발걸음마다 치마폭이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정말 예쁘다.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이 수빈을 보며 속삭였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가요? 수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복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수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구나 싶었거든요.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수빈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빈은 손에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꼭 쥐고 있었어요.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여행이니까 조금 사치를 부린 거였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대학원생 같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간소한 핸드백만 메고 있는 소박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빈의 마음속에는 큰 꿈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화 교류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탑승구 4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수빈이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차 여행을 떠나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휴가를 위해
캐주얼한 복장을 한 가족들, 그리고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도 간간히 보였어요. 정말 다양하구나. 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다양성이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한 수빈이 자신의 좌석 1호를 찾았어요. 넓고 편안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었습니다. 앉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한복의 우아한 곡선이 현대적인 비행기 내부와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양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서양인 사업가들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은 수빈의 한복 차림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전통 의상 같은데 색깔이 참 곱구나. 수빈의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이런 반응이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언니 옷 너무 예뻐.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우아하다. 엄마도 감탄하며 대답했죠. 수빈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책장을 넘기는 손길도 우아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그런 수빈의 모습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한복의 차분한 색감과 수빈의 단정한 자세가 기내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창가 쪽에 앉은 중년 사업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품이 있는 젊은이를 보니 마음이 흐뭇하네. 그때였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이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하지만 수빈의 한복을 자세히 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제시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표정이 확 굳어졌죠. 수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수빈은 여전히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제시카가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선에 수빈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제시카의 표정이 점점 못마땅해졌어요. 마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빈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복을 입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됐어요. 주변 승객들도 그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수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시카의 표정을 보니 그 설마가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수빈은 책을 꼭 쥐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한복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수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앞서의 친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얼음 조각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거추장스럽다고요? 수빈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코노미 클래스로 옮겨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수빈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거추장스럽다고 했다니. 수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책을 읽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게 제 좌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빈은 정중하게 티켓을 내밀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시카는 그 티켓을 흘끗 보기만 했어요. 제대로 확인해 보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전통 의상은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제시카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다른 승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주변을 보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게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넓은 치마 때문에 대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자리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저 젊은 친구가 뭘 잘못했다고. 창가 쪽 중년 사업가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네. 저 승무원이 왜 저러지? 복도 건너편 젊은 여성은 아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쥔 책이 떨렸어요. 미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도 이런 직접적인 차별을 당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하지만 수빈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한복은 저희 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구매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어요. 수빈이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어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제시카의 태도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규정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이코노미로 이동하세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건 기내에서 승무원인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주변 승객들은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수빈의 한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구석에 앉은 한 승객이 이 모든 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민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였거든요. 저 젊은 여성이 뭘 잘못했다는 거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지상 책임자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빈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시카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래봤자 소용없을 텐데라는 식이었어요. 좋아요. 마이클 존슨 매니저에게 말씀드릴게요. 제시카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테니까요. 잠시 후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수빈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어요.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처음부터 수빈의 말을 들어볼 생각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수빈은 또다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티켓을 보여주고 한복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승객들이 정말 불편해하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려요.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제시카보다도 더 가혹했어요. 젊은 여자분. 마이클이 위협적인 톤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손가락을 수빈에게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승무원이 내린 결정에 순순히 따라주시지 않으면 이 비행기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항공사 이용도 어려워질 겁니다. 마이클의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에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수빈의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선물을, 자신의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모독당하고 있다는 분노 말이에요. 비행기가 곧 이륙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승무원들이 바쁘게 안전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으로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하지만 수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은 수빈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승객들도 짜증을 낼 테고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면 수빈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수빈을 잘못 봤어요. 수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존엄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모독당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렴, 수빈아. 수빈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번호는 연락처에서 WA라는 이니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 번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번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 수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여보세요. 윌리엄 앤더슨 지사장님 계신가요? 수빈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앤더슨이라고? 설마 그 윌리엄 앤더슨을 말하는 건가? 그는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항공사의 미국 지사장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한국 여성이 그런 고위 임원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저 수빈이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지금 매우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시카와 마이클이 그 전화를 듣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승무원이 제 전통 의상을 거추장스럽다고 표현했고 매니저는 저를 협박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상당히 진지하고 우려하는 톤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수빈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시카 데이비스라는 승무원과 마이클 존슨이라는 매니저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수빈의 전화 통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니엘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편명은 UA 456편이고요. 출발 게이트는 42번입니다. 수빈이 언급한 이름들과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정확히 1A 좌석입니다. 수빈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코노미로 이동하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적 차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는 3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수빈은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즉시 조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시카는 수빈의 전화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했든 상관없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에요. 마이클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어요. 항공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빈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상한 여유로움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정확히 3분 후였습니다. 기장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제시카의 무전기에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시카,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기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게이트로 돌아가라고 한다. 뭐라고요?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최우선 긴급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전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보통 심각한 보안 위협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때만 이런 조치가 취해졌어요. 마이클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관제탑에서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즉시 게이트로 복귀하라. 중요한 인물들이 탑승할 예정이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긴급 지시에 따라 잠시 게이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수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빈의 전화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천천히 멈춰섰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내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중년 사업가가 제시카에게 물었어요. 연결편을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젊은 여성 승객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테러 경보라도 있는 건가요? 제시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곧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시카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에 또 다른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중요한 분들이 탑승하실 예정입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휴대폰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은 제시카와 마이클은 이제 진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분들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갑자기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문 쪽을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나타난 남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피가 빠진 얼굴이었어요. 윌리엄 앤더슨이었습니다. 윌리엄 앤더슨의 등장으로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내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수빈을 찾아갔어요. 수빈님, 윌리엄이 수빈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런 불쾌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장면을 놀라서 지켜봤어요. 항공사의 지사장이 한 승객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젊은 여성에게 회사의 최고 위급 임원이 직접 사과하고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협박까지 했던 승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차분하게 일어서 윌리엄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사해요. 이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수빈이 윌리엄을 이름으로 부르며 격에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본 승객들은 더욱 놀랐어요. 이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다니엘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니엘에게 집중되었어요. 증언을 하고 싶어요. 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김입니다.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이에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수빈님은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세히 증언했어요. 오히려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게 대응하셨어요. 제시카 승무원은 수빈님의 한복을 보고 명백히 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마이클 매니저는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자 문화적 편견에 의한 차별행위였습니다. 윌리엄은 다니엘의 증언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제시카와 마이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 데이비스 승무원, 마이클 존슨 매니저.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최고 경영진의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두 분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정지됩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정식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직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업무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제시카의 1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이클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즉시 모든 승객들 앞에서 수빈님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윌리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를 말이에요. 제시카가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불안정했습니다. 수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시카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복에 대해 무지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추장스럽다고 한 제 말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한복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데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마이클이 나섰어요. 그는 제시카보다도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빈님, 저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제 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어요. 승객에게 정당한 권리 주장을 무시하고 위협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수빈은 두 사람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차분함과 품위가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니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품이 있는 대응과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기내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승객들은 수빈의 우아하고 성숙한 대응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대응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당신의 한복도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은 더욱 아름다워요.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른 승객도 동참했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한복이 정말 예뻐요. 저도 나중에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요. 수빈은 그 소녀에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고마워, 예쁜 친구야. 한복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들이 많이 있어. 수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야. 윌리엄이 수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수빈님, 다시 한번 오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윌리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문화 다양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수빈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드디어 비행기가 다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안전 점검을 마쳤고 기장은 승객들에게 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승객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수빈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곧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군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떨렸습니다. 수빈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처음에는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수빈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작은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품격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다양성이라는 점이요.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